네, 투자 상위 1%는 지금입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 급락을 했지만 오늘 반도체주들은 달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10시의 남자 소재민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닉스가 91만 닉스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지수가 양전은 했지만 사실 하이닉스가 좀 왜곡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네. 1% 이상 상승세를 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하락 종목은 거의 2배, 3배 많은 수준이거든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지금 보면서 느끼는 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10%가 빠졌든 뭐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하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사실 산업 이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산업 이슈를 가지고 예를 들어 반도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서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중소형 섹터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시장을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야 시장 지수 올려야 되는데 누가 좋을까? 역시 시장 지수 좋으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리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시장 지수를 맞추기 위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장은 중소형주 섹터 순환 이런 것까지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장 지수는 어차피 코스닥 1500 갈 거야. 코스닥 2000 갈 거야. 그럼 코스닥 2000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올라가야 될 종목이 뭐가 있지? 어차피 저렇게 작은 중소형주 코스닥 2000, 3000 가면 올라가기 하겠지. 근데 코스닥 2, 3000 가려면 얘가 안 갈까? 얘는 이 덩치 큰 얘는 무조건 가지.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만 지금 돈이 집중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했지만 이제 AI 거품론 이거보다는 결국 그런 거거든요.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겠다. 요즘 미증시에서 좀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은 AI에 투자 많이 하겠다는 기업들이 되려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AI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의 값어치를 뽑을 수 있을까? 너네 지금 10만 원 돈 벌려고 12만 원짜리 제품 사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부품들 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싼 걸 파는 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떨어졌지만 걔네들이 떨어진 이유가 결국 이 하드웨어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높다라는 이유 때문에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제가 이제 아침 시장에 남겨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시장 얘기하면 또 길어지긴 하는데 진짜 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장이 왜 강할까를 생각해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강하다. 다른 나라 증시가 강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더 강할 수 있죠. 다른 글로벌 증시가 횡보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강할 수 있어요. 근데 글로벌 증시가 하락 추세라든가 폭락할 때 우리나라 증시가 과연 우리나라 혼자만 강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을까? 우리는 지금 이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잠깐 다른 나라 다 빠지고 다른 나라 우르르 쾅쾅 빠지는데 우리나라 혼자 막 미친 듯이 계속 올라간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근에 국내 증시가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증시 같은 경우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횡보하고 있었는데 국내 증시는 마땅한 이슈가 있으니까 국내 증시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쏠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만간 미증시가 위든 아래든 이제 좀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스닥 차트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나는 미증시 투자 안 하는데 굳이 미증시 투자 안 하는데 나스닥을 왜 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글로벌 증시의 선행지표격인 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거를 봐야 돼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의 고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점 자체는 끌어올리고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미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요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둬져 있는 상태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더 매력적인 거예요. 미증시 지금 너무 재미없어. 행노잼 이러고 있는데 국내 증시 막 너무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장에 대한 오히려 이렇게 투심이 더 끌어올랐던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미증시가 계속 툭툭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23,80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미증시 같은 경우도 이 수렴의 끝이 끝내고 위로 방향성을 잡기 때문에 우상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국내 증시도 더 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로벌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라고 혼자 빠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증시가 아래 구간으로 방향을 잡았다? 지금 이 60일선인 23,200포인트 정도를 이탈하는 식으로 아래로 방향을 잡았을 때 나스닥은 적게는 121선, 많게는 정말 볼린저 밴드 하단선 21,500포인트까지 이런 식으로 단기 우하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도 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힘이 강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단기 우하향 국면에서 과연 국내 증시 혼자서 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약간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의 위치가 좀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저녁 최소한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까지 미증시가 23,800포인트 위다라고 하면
국장 계속 간다. 고 외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나스닥 23,200포인트 아래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글로벌 증시가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국내 증시도 이 과열이 잠깐 꺾이는 투매 혹은 횡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나도 이제 좀 익절할 건 익절을 하고 좀 투자에 조심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닥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후 분석들 막 나오잖아요. 이래서 나스닥이 빠졌다. 이래서 국내 증시가 빠졌다. 그럼 뭐예요? 이미 일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머리에 심어두고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증시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좀 하단 이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시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지금 시장에서 고수들이 담고 있는 종목들도 봐야겠죠. 순매수 탑10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가지 종목들 중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나 올라와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지금 상승폭을 키워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92만 닉스까지 올라와준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도 2% 넘게 상승분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주가 계속해서 좀 소외받고 있죠. 음봉 랠리 보이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현대차 주가와 함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대로 빠지고 있고요. 작년에 반도체 수출 호조 덕분에 전체 산업 생산은 좋았지만 건설업 부진이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숨고르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적으로 전례가 거의 없는 우주 방사선 탐사 미션에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과 함께 나라스페이스의 주가 날아올랐죠. 오늘도 상승폭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 오름세 연출해주고 있고요. HPSP 저희 증시 프라임타임 공략주였죠. 최근에 강세 랠리 보여지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상승하다가 음봉으로 전환해줬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요. 저희 4위에 올라와 있는 풍산 보도록 할 텐데요. 구리 가격도 사상 최고치 이어가면서 풍산도 좀 주가 전망이 좋던데 오늘도 좀 상승을 해주다가 약간 상승폭을 줄이긴 했거든요. 이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풍산도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풍산 쪽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마 방산 쪽하고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방위산업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 해 만에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이런 경계심 때문에 풍산하고 현대로템 이런 쪽에 주가가 좀 움직였던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하지만 시장이 빠질 땐 어떤 이유로 빠질 수 있다? 경제 침체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풍산이라든가 현대로템 이런 방산주와 실적이 좀 탄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올라갈 때 얘네들이 역행하진 않을 거예요. 시장이 빠지는데 막 현대로템 혼자 빠지고 막 풍산 혼자 빠지고 이러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덩치 큰 놈은 시장을 추종하긴 하면서 같이 올라갈 겁니다. 대신에 상승률이 여러분들이 마음처럼 막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어요. 시장이 좋으면. 근데 반대로 이런 쪽이 시장이 안 좋아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이 투매라든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 탄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 방위산업 쪽이기 때문에 되려 시장이 빠질 때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항상 장이 좋을 때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만 포트를 구성해 놨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대응하기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좀 고르게 분산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풍산이나 현대로템 이쪽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풍산 오늘 좀 밀리고 있는 거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게 추세잖아요. 종목은 추세를 타고 움직인다. 자, 풍산 보면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위치가 어디죠? 추세선 상단 자리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원래 당연히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고 이 자리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트렌드라고 말했던 그것들이 있죠. 여기를 돌파,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종목이 우상향 추세 상단을 돌파했을 때 과열 국면에 진입하면서 막 미쳐버린다 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는 사실 매수 타점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차라리 추세선 상단 확실하게 올라간 한 14만 원 라인 위에서 얘가 1, 2거래일 정도 버틴다. 이랬을 때 따라잡는 게 오히려 좋고요. 지금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풍산은 12만 7천 원이나 12만 8천 원까지도 눌림을 줄 수 있겠지만 이 자리 오면 매수해봐야겠다라고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방송마다 맨날 종목 가지고 이거 그냥 추격 매수하세요. 막 뉴스들 막 떠드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풍산에 관심이 있거나 나도 방위산업 뭐 좀 준비해봐야겠는데 하면 이거 캡처해 두시고 이 내용 가이드 삼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풍산, 방산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주가 우상향해지고 있긴 한데요. 그 상단 라인에 부딪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려드린 전략도 좀 잘 지켜보시면서 주가 추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풍산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고수들이 지금 팔고 있는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매도상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은요. 거의 다 이제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좀 밀리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ABL바이오가 두 자릿수 좀 급락이 나와주고 있고요. 펩트론 그리고 G2G 바이오까지 모두 음봉입니다. 한미약품은 최근에 뭐 비보존그룹과 뭐 정맥 주사제에 대한 공동 프로모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는데요. 뭐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일본과 한국의 공동 판매가 예상보다 괜찮을 거다라고 했지만 주가 좀 최근 올라와줬지만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수급이 약간은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주가 오늘 정말 강합니다. 한화비전 오늘 7%대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같이 가면서 SK하이닉스의 TC본도를 공급하는 이 한화비전이 오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2%대 상승세 주고 있고요. 대덕전자가 오늘 주가 흐름 어마어마합니다. 20%가 넘는 초강세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FC BG 사업 호조 덕분에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주가 강한 탄력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희 ABL 바이오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약 바이오가 좀 밀리고는 있지만 ABL 바이오는 왜 이렇게 많이 밀리는 걸까요? 사실 뭐 삼자 배정 유증 물량이 나왔다.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큼은 수량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원래 그런 게 있어요. 유상증자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현주가보다 싸게 유증을 받은 사람, 뭐 보유해수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된다. 뭐 이러면서 좀 순간적으로 매수세가 좀 위축될 수밖에 없기는 해요. 이왕이면은 저 사람은 저 가격에 들어왔는데 난 이 가격에 따라 사기 좀 싫은데. 뭐 약간 이런 관망 심리가 커지기도 하죠.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ABL 바이오가 빠졌다라는 건 좀 그렇고요.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했을 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적이 그렇게 좋기가 힘들어요. 좋기 힘든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먹고 올라가는 건데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겠죠. 투자를 하기 위해선 금리가 낮은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 자체가 예를 들어서 미래 기술이 너무 기대돼. 지금 먹고 살만해야 뭐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죠. 당장에 경기 침체 우려가 올 것 같아. 어떡하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저희 회사 미래에 돈 많이 벌 거야. 미래에 돈 많이 버는 게 뭔 상관이야?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간단 말이죠. 시장의 판단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미증시가 위아래 방향성 되게 애매모호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과격한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 지정학적 리스크 커지고 그러면은 막 유가 같은 거 막 급등하는 거 아니야? 유가 급등하면 물가들도 올라가게 될 거고 다시 인플레이션 시작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금리 인하 못 하잖아. 금리 인상되는 거 아니야? 야,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전반적인 지금 대외적인 상황들이 제약바이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또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지수 정말 1500, 2000, 3000 시대 열려면 제약바이오 버리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같이 데리고는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동성으로 하락할 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ABL바이오의 또 추가적인 하락 이유는 또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다 약간 좀 눈치 좀 보고 있는데 여기서 ABL바이오가 그거죠. 파킨스병 치료제죠. 근데 이거를 이제 사노피 그룹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데 1상이 끝나고 올해 이제 2상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이제 발표 계획들을 보니까 2상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던데. 야, 이거 뭐 나가리 된 거 아니야? 이거 망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이제 앞선 것들도 불안하고 찝찝하다 했는데 또 얘만의 개별 악재가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는 거지. 사실 명확한 결과물을 가지고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HLB 같은 경우도 뭐 이번에 FDA 허가서 냈다. 그러니까 뭐 제로 소멸 이런 느낌으로 빠지는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의 투매 같은 경우는 앞서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투심이 위축된 상태에서 뭔가 작은 부정적인 거 하나만 던져줘도 기겁하면서 투매가 나오는 거죠. 굳이 지금 이렇게 코스닥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여기 살 필요 없잖아. 딴 거 살래. 이런 심리가 커지는 거라 제약바이오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혹은 신규 진입 대기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더 기회로 삼아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코스닥 올라가려면 제약바이오는 버리기가 힘드니까 다른 이슈로라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 정도 자리면 한번 매매를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려 있다면 한번
사실 이거 물려있을 사람이 거의 없기는 한데 네. 관심 있는 분들은 현 구간부터 61선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61선이 좀 단단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18만 원 정도 라인선 기준점 잡고 현가부터 18만 원까지 한 두 번, 세 번 나눠서 잡으면 여기서 61선 이탈한다? 그럼 두 번 나눠서 잡으면 마이너스 한 5% 정도 될 거고 그 정도 이탈한다? 마이너스 7% 정도 손절가가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 윗갭자리 메꾸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이 한 13% 되기 때문에 내가 한 6, 7%의 손절을 감안하고 1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그럼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좀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오곤 있지만 위기를 좀 기회로 삼아볼 만하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ABL 바이오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 주간 순매수 종목들도 보도록 할게요. 5거래일 순매수 종목들은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죠. 오늘은 주가 약간 되돌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3%대 주가 숨고르기 나와주고 있고요. 네, 삼양식품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었던 종목이죠. 최근에 주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4분기 실적에서 음식료 업종 중에서 차별화된 매출 성장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실적 우려도 완화되고 주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주가 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 주가 80만 원 리포트가 나오긴 했는데요. 기아와 함께 지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3%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G CNS도 외부 수주를 좀 확대하면서 AI 클라우드 부분 매출도 함께 좀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고 있는 LG CNS고요. 삼성전기도 저희가 좀 짚어드렸던 종목이죠. 보합권대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함께 좀 상승 탄력을 받아줬습니다. 오늘은 음전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 대표님의 두 번 공략지였던 오킨스전자 짚어보겠습니다. 이미 좀 슈팅이 많이 나와준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오킨스전자 제가 첫 방송에서 오킨스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공략하고 또 수익을 냈죠? 그렇죠. 또 먹어야 된다. 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거의 상한가까지 맞아요. 보고 왔던 종목인데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리뷰해서 여러분들한테 어제 오킨스전자가 마이너스 한 9%였을 거예요. 제가 방송 중에 여러분들한테 리뷰하면서 네. 이거 거래량 없이 빠지니까 이거 지금 사도 된다. 오킨스전자 제우스 지금 사셔도 된다라고 맞아요. 했고 어제 아마 다시 다 말아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또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말하지만 결국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건 제가 시스템 반도체 쪽이다 피지컬 AI로 넘어가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도 중요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하고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온칩스도 그때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거였죠. 오킨스전자 같은 결국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 피지컬 AI 시장이 확산되면 각각의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럼 거기에 맞는 반도체 칩을 다 각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파운드리로 위탁 생산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러한 다양한 반도체 칩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안 할 수가 없죠. 계속 네.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 테스트 장비라는 것 자체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키스전자가 그런 기업이고요. 또 반도체 섹터 안에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중소형 반도체 관련주죠. 그래서 오킨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지금 정도 자리다라고 해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래 이 종목이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은데 주봉에서 241선이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서 여기 이탈하고 나서부터 오키스전자가 완전 맛이 갔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회복하나 결국 회복 못하고 또 밀렸어요. 그리고 정말 2년의 기다림 끝에 1, 2년의 기다림 끝에 지금 다시 재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킨스전자가 이번에 241선이 그 자리가 한 1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3,000원 위를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까지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241선을 탈환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위로 좀 더 크게 열릴 수 있거든요. 18,000원, 2만 원 이렇게까지 더 긴 우상향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오킨스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 남겨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 자리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과열 국면 들어가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킨스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들어갔다 빠지면 어떡하죠? 그럼 사실 손절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애초에 그냥 이 정도 라인에서 뭐 한 11,000원 정도까지 그래 빠져라. 여기서 한 번 더 사줄게. 이런 느낌으로 밀려도 겁먹지 말고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종목이니까 대신에 또 이 말 듣고 한 번에 다 사야겠다 하고 한 번에 다 샀는데 막 시장 무너져갖고 61선 보면은 그때 제가 체스님을 철떡
천적같이 믿었는데 그냥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이러지 마시고 아래 염두하시면서 분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미 이제 2번이나 수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죠. 뭐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단을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좀 과열 구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멘트 남겨주셨고요. 그래도 분할 매수 접근으로 보셔라라는 멘트 남겨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요. 주간 순매도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팔고 있는 종목들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은요. 역시나 SK하이닉스 올라와 있고요. 뭐 LNF, ABL,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 섹터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좀 밀리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들 순매도 상위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ABL 바이오도 있고요. 알테오젠, 올릭스까지 하락 중입니다. 다만 3위에 올라와 있는 리가캠 바이오는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양봉을 좀 유지해주고 있고요. 로봇주는 오늘도 수급이 쏠리다가 반락하고 있습니다. 2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음봉 전환한 모습이죠. 1% 약세 보이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린 네이버 어제 약간 반등해 주나 싶더니 오늘은 좀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좀 밀려주고 있습니다. 2%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2차 전지도 함께 조정을 받아주고 있죠. LNF, 포스코 홀딩스까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알테오젠 뭐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 하단 라인을 좀 터치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 제가 지금 얘 진짜 되게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예 방송으로 가이드를 잡아드렸고 네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 추매를 언제 하라 그랬냐면요. 37만 원, 38만 원 그 라인이 왔을 때 추세선 하단이니까 여기서 사서 물려 계신 분들은 43만 5천 원까지 평단을 낮추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못 맞출 것 같으면 45만 원 아래로 맞추던 네. 아니면 신규 진입해도 괜찮으니까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43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고 가세요라고 이렇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 이제 QR코드 나오겠지만 그 방에서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거 어쩌죠라고 고민을 하시면 저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어디까지 올라갔죠? 43만 5천 원보다 좀 더 올라갔습니다. 44만 5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이런 식으로 우하향 추세를 만들 수 있는데 보통 이때 낙폭이 너무 좀 컸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반등세가 제가 말한 이후부터 되게 급격한 반등세가 나왔잖아요. 자, 이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는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알테오젠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다시 재진입한다라는 그 각은 40만 원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의 낙폭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기회라고 말하기 좀 뭐해요. 기회라고 말하기 뭐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상승함에 있어서 버리고 갈 수 없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추세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의 조정은 충분히 신규 매수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7만 원 정도 여기가 하락 추세선 상단이기 때문에 이 정도 라인까지 오면 꼭 일부는 꼭 대응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은 좀 꾸준하게 좀 거론해 주시는 종목이죠. 알테오젠 그래도 좀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까지 저희가 시장 전략 좀 만들어 드렸고요. 이제 우리 찐 고수님, 우리 소 대표님의 종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워낙 최근에 종목들이 목표가 달성을 잘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또 종목 궁금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제가 갖고 오는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거나 네, 이거를 맞아요. 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좀 익숙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섹터가 2차 전지거든요. 네. 사실 2차 전지 안에서 우량주들이 매력적이긴 한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은 이미 제가 일전에 미리 수익을 추천을 내주겠죠. 했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와서 또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이렌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렌텍. 아마 제 방에 계셨던 분들,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익숙한 종목이에요. 진짜 저 밑바닥에서부터 계속 많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일단 이렌텍이라는 종목이 네. 전자담배 배터리 만드는 회사. 네. 예전에 혹시 그거 아시나요? 스마트폰이 나기 전에 네. 핸드폰 배터리 교체할 수 있었던 거 아시나요? 그렇죠. 그쵸. 저 초딩 때. 그러신가요? 어쨌든 세대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때 이제 핸드폰 네. 배터리 교체할 때 그 배터리가 이렌텍 거였어요. 그래서 교체형 배터리로 이제 많죠. 그래서 네. 만약에 차세대 하드웨어, 스마트 글라스라던가 XR 기기 이런 것들 소형 배터리 시장이 확산됐을 때 이렌텍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 소형 로봇 같은 거 있죠. 소형 로봇 같은 거에도 지금 실제로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어요.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강세인 이유가 로봇하고 합쳐지기 때문이죠. 이렌텍도 그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네. 실적 또한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소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일단 현가는 지금 오늘 많이 빠지고 있죠. 마이너스 한 5% 되고 있는데 거래량 실리면서 빠지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9,600원까지 빠져라 생각하시면서 한 나눠서 한 2분할 정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9,600원까지.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봉 저항만 돌파하게 됐을 때는 길게 보면 13,500원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소심한 목표가로 12,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해당 종목이 9,000원 라인을 이탈했다? 그래도 손절 안 해도 사실 대응으로 충분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9,000원을 이탈했다는 건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되게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축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좀 10,000원 선까지는 천천히 좀 물량을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12,00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9,000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고요. 대표님이 시간 삭제 마법사다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시간 정말 순삭입니다. 그렇네요. 네. 또 홍보할 시간을 까먹었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매번 네. 말하지만 저 홍보할 시간보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의미를 많이 두거든요. 네. 아래에 오시면 더 많은 글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뻔한 내용들 다루지 않아요. 사후 분석 제가 제일 싫어요. 이랬으니까 올랐다? 이랬으니까 올랐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뭐가 오를 수 있을까? 안 오른 종목 중에 어떤 것들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좀 다양한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많은 걸 배워가실 겁니다. 네, 사후 분석이 아니라 사전 분석 원하시는 분들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요. 다양한 인사이트 그리고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JNC 투자자문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